예, 코트라 박한진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조금 큰 그림 그 시도 보고, 그다음에 기업 미시도 보고, 그 가운데 있는 중시도 한번 보고, 그 중시라는 건 아마 정책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 그림은 중국 그 시안입니다. 잘 아시는 거기 그 병마용을 주로 많이 보시는데 그 진시황릉이에요. 저기가 그 동산 같이 생긴 데가. 역대 유물이 많으니까 도굴범들이 굉장히 많이 끌습니다. 그래서 보안 조치를 이제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해서 지금은 함부로 접근을 못하죠. 병마용이나 진시황릉에. 그래서 도굴범들이 이제는 그 인근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중국 농민들은 사리 판단을 잘 못해서 집에 역사의 고도니까 옛날 유물이 있는데 그게 유물인지도 모르고 방치를 해놓은 게 있을 거다 해서 도굴범이 그 농가를 쭉 돌아다닙니다. 어느 집에 보니까 마당에서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기원전 유물에 개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농민이 분명히 그게 유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민이라도 갑자기 그 개 밥그릇을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냈죠. 개를 사가면 저 그릇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다.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농민한테 개를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판대요. 정이 들어서 안 판답니다. 근데 또 중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값이 얼마인데 안 파느냐? 그러니까 200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5배 줄게, 1,000원을 줄게 했더니 농민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 주고 개를 데려가면서 그릇도 살짝 가져가는데 농민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그릇을 왜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개가 먹던 거니까 가서 밥을 먹이려고 가져간다 하니까 그때 농민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밥그릇 하나 놔두고 개를 몇 마리 팔아먹은지 아느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그 시안에 들어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현지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섬뜩한 그런 좀 무서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좋고 또 우리가 기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적이지만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경제가 그 사이에 계속 그 성장률이 떨어져 왔죠.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0% 성장을 마감을 하고 계속 떨어져서 2016년에는 6.7%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6.9%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투자도 좋았고 수출도 좋고 또 소비도 한 10%가량 이제 성장을 한 건데요. 주요 그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성장률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타임 시간을 이렇게 쭉 늘려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성장률이 하락을 했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과거에 그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성장을 해오던 것을 이제는 중국 경제가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서 살도 좀 빠지고 몸이 날씬해지는 스마트해지는 아마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먹던 사람이 갑자기 덜 먹고 운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 어지럽지기도 하죠. 또 봐서 살이 야위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좀 맞지 않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것은요, 그 GDP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 제가 그 표를 잘못했는데요. 저 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 소비, 그다음에 자본 형성 총액, 그리고 이제 그 순수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글자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기서 보시다시피
전체 실질 성장률 그래프하고 똑같이 하강 국면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자기 중국 경제가 뭐 내부적인 큰 충격이라든지 외부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착륙 논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것은 1인당 GDP입니다. 이제 아마 한 1, 2년, 2, 3년 내로 중국이 1인당 소득 총액 GDP가 만불 시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집 기사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8,000불이나 만불이나 뭐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이베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일부 도시는 타이베이보다 임금 수준이 더 높아요. 더 높습니다. 굉장히 급속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아직까지 미국이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다. 1인당 GDP가. GDP가 4분의 1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 길은 조금 더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것은 리커창 지수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그 전에 랴오닝성 성장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GDP가 실제 경제 상황을 잘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 그다음에 철로 운송, 은행 대출 총액 이제 이런 것을 합산을 해가지고 지수를 볼 필요가 있다고 그때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 역시도 수년 전에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지금 상당히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 이제 실제 이제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고정자산 투자, 여기 또 조금 잘못됐습니다. 고정자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소매 총액, 그 다음에 제조업 이제 되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하고 마찬가지로 뚜렷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MI는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이게 50이 넘으면 그 활기를 띠는 거고 50 이하는 위축이 되는 건데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물론 2008년 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니까 논외로 하고요. 상당히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큰 무리가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시장 동향이 되겠는데요. 왼쪽 것은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중국의 뭐 다른 증시도 여러 개가 있지만 상하이 종합 증시가 우리 코스피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뭐 급락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완만한 성장세에 있다고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것은 이제 위엔화 환율인데요. 위엔화 환율은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절하가 상당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약간 절상 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미국의 약달러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위엔화는 점진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올해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채인데요. 지금 중국의 국채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 국채보다도 중국 국채를 사자는 움직임이 혹시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이제 나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뭐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이 되겠는데요. 노동 시장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제조업이 지금 공급 과잉을 줄이고 있죠. 근데 국영기업은 근로자들을 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이제 큰 변화는 없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서비스업에서 많은 지금 새로운 노동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평균 가운데 평균 임금 인상률인데요. 한 10% 정도 지금 상당히 높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10% 정도. 그래서 우리 중국에 가 있는 제조업 기업들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업률은 4% 내외 요 정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부분인데요. 수입과 수출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3년 만에 수출입 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4조 달러를 우리보다 한 4배 많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수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4조 달러 계속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올 11월 달에 중국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수입 촉진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일본에 이제 코트라 같은 제트로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에는 수출 촉진을 하다가 나중에 수입 확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구의 성격이. 이게 중국도 점차 지금 소비 확대를 하면서 수입 확대 쪽으로 정책을 전환을 해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경상수지 잔액인데요. GDP 대비 비중이 되겠습니다. 대개 한 2% 정도 안정적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왼쪽은 시공 면적이고 그 가운데는 판매 면적이고 오른쪽은 이제 부동산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이 떨어졌죠. 왼쪽 두 개 그래프 보면 짓는 것도 많이 줄고 팔리는 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른쪽의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저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특히 이게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1선 도시, 2선 도시, 북경상해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진정이 됐지만 3선, 4선 이제 지방 도시에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사이드 차이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 합계를 내서 보니까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35.2%다. 미국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 이게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의 6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중국이 시장이 크다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웬만한 도시 하나가 유럽의 중소국가만 한 그죠? 이게 GDP를 비교했을 때 이제 그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유럽에서 벗어나서 이제 각 대륙과 비교를 했습니다. 중국의 도시가 웬만한 나라 하나만큼 이렇게 GDP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다 중국에 갖다 넣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그 신도시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건 결국 이제 도시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도시 클러스터 중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광동성의 그 주광삼각주, 그다음에 상하이의 장강삼각주, 그다음에 북경 천진 요 일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그 각 지역이 우리 선진 중경 국가와 맞먹는 시장 규모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흐름 풍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개방이 1979년인데 49년도에 중국이 건국을 했죠. 그 전에 중국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몇 년간은 정치 투쟁을 하다가 또 몇 년간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제를 건설했다가 또 정치 투쟁 갔다가 건설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개혁 개방 이전 30년은 도무지 이제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없었던 거고요. 그 이후 79년 이후에 30년간은 이제 경제 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 막 그 투자를 막 합니다. 그랬더니 과열이 돼요. 그래서 또 돈을 뺐더니 또 식어요.
또 과열하고 싶고 이게 이제 또 30년 동안 흘렀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률은 조금 줄이면서 이 체력 단련을 하는 이제 그런 시기로 중국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시진핑 시대의 그 신기조는 대개 저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하고 신경제하고 또 환경을 중요시하고 반면에 부동산 시장을 잡고 그죠? 부채를 줄이는 이런 노력도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신모델이 주로 지금 보시다시피 정책 1, 2, 3,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저런 적입니다. 글로벌 금리가 상승되면 중국한테 결코 유로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 현상,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제 이런 부분, 기타 리스크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될 그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는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고 시진핑 2기에는 대개 저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조업은 전통 제조업은 삭지만 새로운 신제조업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 10%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완화를 시켜, 그러니까 이제 좀 진정을 시켜 나갈 거고요. 수출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에나 평가 절상 가능성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판단 부분이 될 텐데 과거 생산력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 건설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거 중심에서 지금 생산 관계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질적인 성장을 할 건가 하는 대로 정책 중심이 분명히 옮겨갔고요. 예전의 시기가 블랙버블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그린 빌딩, 이게 건물 빌딩이 아니고 환경을 건설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기업이 최고였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되고, 최근에 중국 소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이른바 이제 충성 고객의 혜택도 보지만 불평 고객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에 한번 잘못 거기에 이제 걸리게 되면 굉장히 고초를 치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뀌고 있고요. 준법은 정말 이제는 법을 잘 지키는 중국에, 왜냐하면은요, 1년에 지금도 여전히 한 2만여 건 정도 중앙과 지방에서 경제관계법이 수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요, 지금 주요한 법이 한 30개 정도, 공무원 법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관련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유통하는 기업에 대한 법이 따로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잘못 걸리게 되면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 호황 업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유망 업종 이렇게 고르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트렌드상 앞으로 장기 호황 업종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저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만 자꾸 생각을 하기 쉬운데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상황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 비즈니스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표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중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매년 조사를 했는데 올해께 막 나와서 지금 저렇게 가져왔는데요. 법규 관련, 그다음에 노동시장, 그다음에 정부가 관리 감독이 굉장히 강화됐다 하는 그런 것들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 비즈니스가 어떤 데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진출, 저게 눈에 띕니다. 앞으로 모든 개혁 조치 기회는 도시에 담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도시 진출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우리가 중국 진출할 때는
어디가 개방을 하느냐, 시장이 얼마나 크냐 이제 주로 그것만 봤는데 앞으로 중국 진출할 때는 지금 저기 한 8개 캐테고리가 있는데요. 이걸 했을 때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뭐 기타 여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저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업종을 저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기회가 큰 만큼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블랙스완 다 아시죠? 한번 일어나면 아주 큰 일이 나는. 근데 점점 갈수록 중국에서 블랙스완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그레이스완입니다. 그레이스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그레이스완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가 있죠. 회색 코뿔소는 지금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는 거를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코뿔소가 실제로 오면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간대요. 너무 이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중국의 그런 것들이 보시다시피 법률 개정이라든지 정부의 관리 감독, 그다음에 환경 요건 강화 이런 것들이 다 회색 코뿔소의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비즈니스 환경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악화보다는 이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 중국이 변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중국 진출의 이런 전략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